자, 이어서 오전장 상황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들으셨죠? 이 로블록스 효과 때문에 게임주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방위산업 쪽에서도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조선주들이 좀 약하고 비철금속과 상사 관련된 종목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연결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꿰뚫을 수 있는 펀치 한 방부터 날려주시죠. 네, 우선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달러원 환율 하락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또 외국인이 매도로 좀 전환이 되니까 환율을 안 볼 수가 없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환율이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예상은 한 5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하고 하락폭이 줄지 않죠.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지난밤에 유럽과 미국 시장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죠. 그러니까 반등도 반등이지만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영국도 감세한 철회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 많이 상승을 했고,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국내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달러원 환율도 크게 하락하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 이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전기전자 섹터 중심으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그동안 잘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삼성전자도 좀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오늘 사실 좀 매수를 보여줬으면 금상첨화죠. 정말 이 대외 변수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있는 전기전자까지 사줬다. 그러면 정말 100점짜리 오늘 이 국내 시장이 될 텐데, 마지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외국인 이 전기전자 쪽 중심으로 해서 이 매도가 나온다는 부분들,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근데 굉장히 나쁜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 오늘 한 1,000억 정도 전기전자 섹터로만 외국인 전체적으로 매도가 이 코스피에서 1,393억, 그러니까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100억 정도가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죠.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까지 이 네 종목 모두 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종목 중에 하락이 지금 제일 깊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1%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전자로 매도가 나오는 건 일정 부분의 차익실현 매물 정도다로만 오늘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전자 매도하는 부분 이외에 이 상황들을 본다라면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코스닥도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1.5%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 좀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 외국인 매도도 또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외국인이 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소금이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IT 쪽 하드웨어 쪽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크진 않지만 일정 부분의 그런 차익 실현 매물 정도가 조금 나오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선물에서는 또 사고 있고 외국인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보면 외국인이 12개월 만에 매도가 전환이 된 거니까 이걸 좀 단기적으로 잠깐 매도하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건 좀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 의견 어떠세요? 매도의 시작이라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팔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매물 정도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대세죠.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의 다시 매도로 바뀌는, 사실 9월 달에 무서웠죠. 굉장히 좀 열심히 팔아야 되는, 매일매일 팔기만 하던 그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9월 말부터 매수로 바뀐 건데, 9월 같은 그런 매도의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좀 낮아 보이고요. 이 시장 자체도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박스권 하단을 2,150 정도,
그리고 상단 한 2,300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쪽 정도죠. 근데 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 일부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박스권이 얇아졌고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를 가능성도 낮지만 또 떨어질 가능성도 낮죠.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씩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그리고 실적 좀 좋게 나오는 종목들 일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은 코스피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뭐 계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더 낮추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도 요즘 변동성이 심하니까 수급에도 좀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중립 정도로 보시고 실적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강력한 펀치 한 방 날려주신다면요? 네, 은행주 상승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에서도 은행주들의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오늘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좀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미국 은행주 상승에 대한 이유는 실적이 좋았다. 근데 그 앞단의 금융적인 리스크들은 사실 많은 부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은행주가 상승하려면 전제 조건이 시장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흔히들 뭐 시스템적인 리스크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야 되는데 영국이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사실 해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외하고 보니까 이제는 은행주에 대한 실적이 보였고요. 그 보이는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을 이제 국내로 좀 가지고 와보고 싶은데요. 근데 국내로 와보더니 우선은 어제 리스크가 있었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금융주 쪽에 있어서의 이런 화재로 인한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요. 뱅크도 금융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종목으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어제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오늘 본다라면 다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7%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국내로 또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금리 인상이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뭐 PF 부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들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아직 리스크가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4대 은행은 사실은 PF 부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자유롭거든요. 이 금리가 상당히 좀 싼 대신 좀 더 안전한 쪽으로 대출이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은행주들 100% 자유롭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4대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시장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실적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은 상황이라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 상승하고 있고요. 다시 금융에 대한 리스크 영국에서 뭐 불거진다라면 은행주 악재를 받겠지만 그럴 가능성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추가 상승을 크게 뭐 이렇게 더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은 눈높이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실적이 낮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한 모멘텀까지 아닌 것 같은데,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나 좀 잡는 게 좋을까요? 기존 종목들 보면. 네, 우선 은행주 대표적으로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 네 종목을 사실 제일 큰 종목으로 보죠. 여기도 뭐 하나 더 낀다라면 기업은행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네 종목 모두 지금 살펴보면 다 121선 좀 아래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가면 121선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1선을 강하게 뚫을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실적 말고 은행에 대해서 좀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좀 강하게 이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없는데 지금 가격 자체를 보면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121선 정도 그러니까 4대 금융 지주 은행주들 중심으로 보면 한 10% 정도까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은행으로도 조금 더 투자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은행주들 실적이 어제부터 발표가 됐는데 비교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도 이 영국의 악재에 이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국내 4대 은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까지는 부족함이 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 가격선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면 우선 수익률 한 10% 정도의 위에 업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